여러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응급실에는 넘어져서 왔다는 어르신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나는 단백질 잘 챙겨 먹는데?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단백질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근육까지 도달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좋다고 믿었던 식습관이 오히려 근육을 깎아내리고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 이런 증상 느끼고 계신가요? 밥을 먹어도 기력이 돌아오지 않는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린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계단이 이젠 숨이 찬다. 상처가 나면 예전보다 회복이 더디다. 그리고 이게 다 나이 탓이겠지 하는 막연한 피로감이 하루 종일 이어진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피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데 50세 이상에서는 3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노인의 경우 위장 점막의 보호 기능이 저하됨은 물론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져 소장의 흡수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입으로는 잘 드시는데 근육은 굶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영양소 흡수 장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근감소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근감소증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근육의 양, 근력, 근기능이 모두 감소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힘이 빠지는 거지 하고 넘겼는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 질병관리청은 2016년 근감소증에 대한 질병 코드를 부여했고 한국에서도 2021년에 근감소증 질병 코드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정식 질병으로 분류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근감소증을 갖고 계실까요?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감소증 유병률은 남자 6.6%, 여자 9.2%였습니다. 근감소증 유병률은 고령일수록 높았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았으며 소득 수준이 낮은 군에서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13.1%가 근감소증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근감소증이라는 얘기예요. 근육 좀 빠지면 어때? 힘이 좀 없으면 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지고 이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일상생활 기능이 감소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수가 길어집니다. 실제 응급실 현장에서 보면 골절로 오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근감소증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뼈가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러진 후에 회복이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근감소증인 경우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높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생존율이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근감소증이 없는 직장암 환자의 생존율은 92.5%인 반면에 근감소증이 있는 직장암 환자의 생존율은 38%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근감소증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몸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나는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고 단백질 충분히 챙기는데 왜 힘이 없을까?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원인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단백질 섭취 저하, 운동량 부족, 운동 방법의 저하입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 및 흡수가 부족하여 근감소증이 나타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단어가 바로 흡수예요.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몸에서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나이가 들면 소장점막에서 분비되는 효소들의 활성이 감소합니다. 위산 분비가 저하되면 위의 pH, 산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소장 내의 과도한 박테리아 성장을 유발해서 칼슘, 철, 비오틴, 엽산, 비타민 B12, 아연과 같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단백질이 근육이 되려면 먼저 위에서 분해가 되어야 하고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야 하고 혈액을 통해 근육까지 운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 단계 모두가 약해지는 거예요. 결국 같은 양을 드셔도 젊은 분들은 80%가 근육으로 가는데 어르신들은 4에서 50%밖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틀렸습니다. 끼니별로 필요한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년군보다는 노년군에서 끼니별 단백질 섭취량이 더 높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년군에서는 끼니당 30에서 40g에서 최대의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즉 하루 총량도 중요하지만 한 끼에 얼마나 드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인 여성 노인군의 아침, 점심, 저녁 단백질 섭취량은 12.6g, 14.9g, 14.1g으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 보아도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침에 죽 한 그릇, 점심에 나물 반찬 위주로 드시고 저녁에 조금 드시는 패턴? 이게 바로 근육을 굶기는 식습관인 거예요. 자, 이제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직접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묵직하고 힘이 없다. 둘째, 밥을 먹어도 금방 기운이 빠진다. 셋째,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 넷째, 계단 한 층만 올라도 숨이 찬다. 다섯째,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상처 회복이 더뎌졌다. 3개 이상 해당되시면 단백질 흡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개 이상이면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짚겠습니다. 일반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g이에요. 60kg인 분이면 하루 48에서 60g 정도죠. 그런데 노인은 다릅니다. 대한노인병학회와 한국영양학회는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과거에 권유되었던 권장량인 하루 몸무게 1kg당 0.91g보다 31.4% 많은 양인 몸무게 1kg당 1.2g 이상 단백질을 복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80세 이상 여성의 70%, 남성의 66%가 영양권 장량보다 적은 단백질을 섭취하며 그나마 동물성 유래 단백질이 3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충격적이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권장량에 훨씬 못 미치는 단백질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반전 단백질 3가지가 있어요. 계란이나 닭가슴살보다 훨씬 효과적인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황태. 황태 다들 해장국 끓일 때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황태가 단백질의 왕입니다. 단백질 보충제와 같은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제외한 평범한 식재료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 비율이 가장 높은 식재료로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무려 80g 내외입니다. 소고기 살코기 100g에는 19.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황태 100g에는 무려 79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놓은 성인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의 143%에 이르는 양입니다. 소고기의 4배가 넘는 단백질 함량이에요. 게다가 황태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골격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100g당 185mg의 칼슘과 780mg의 인을 함유하고 있어 골다공증 예방과 뼈 밀도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황태 한 마리면 하루 단백질 끝입니다. 두 번째, 검은 콩. 검은 콩, 밥에 넣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검은 콩의 진짜 가치를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류신은 대두, 검정콩 등 콩류에 많습니다. 류신이라는 아미노산, 이게 근육 합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유청 단백질의 풍부한 류신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이고 골격근 합성 자극제로도 작용합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면서도 류신 함량이 높아서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대안이에요. 세 번째, 건새우. 건새우, 국물 낼 때만 쓰시죠?
그런데 건새우를 직접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건새우 100g에는 약 6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칼슘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뼈째 먹을 수 있으니까요. 시금치와 함께 볶아 드시면 마그네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근육 회복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식단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 황태무국 한 그릇을 추천드립니다. 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달걀 하나 풀어 넣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아침 공복 커피. 이건 식후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드시면 위산 분비 패턴이 흐트러져서 단백질 분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점심 루틴. 검은 콩밥에 생선 한 토막, 그리고 들기름 한 숟가락을 추천드립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가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염증 수치도 낮춰줍니다. 저녁 루틴. 건새우 시금치 볶음을 권합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은데 건새우가 딱 맞습니다. 단, 저녁 7시 이후에는 단 음식을 피해주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밤 동안 근육 회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남성분이셨는데요. 평소 나는 고기도 잘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힘이 없지? 하셨던 분이에요. 알고 보니 아침은 빵과 커피로 때우시고 점심은 국수나 냉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 저녁에만 고기를 드시는 패턴이었습니다. 끼니별 단백질 섭취 분포도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단백질을 몰아드시면 그 한 끼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분께 아침 황태국, 점심 검은 콩밥과 생선, 저녁 건새우 반찬으로 바꿔드리라고 권해드렸습니다. 3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산책할 때 숨이 덜 찬다. 무엇보다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 말씀드릴게요. 6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채소 위주로만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30g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인에게 단백질을 0.8g 섭취시켰을 때 소변으로 질소의 배출이 많아지고 근육이 감소하여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적게 드시면 근육이 오히려 분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께는 황태채를 간식으로 드시고 검은 콩을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소화 부담이 적으면서도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한 달 후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녀 손잡고 놀이터 한 바퀴 도는데 예전처럼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됐다고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단백질만 드신다고 근육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운동과 병행하셔야 해요. 남성 노인이 단백질을 20g 섭취했을 때 근육 단백질의 합성률이 젊은 남성보다 16% 낮았지만 운동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차이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운동을 하면 노인도 젊은 사람만큼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저항성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항성 운동의 빈도와 근감소증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주 3일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2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까치발 들기, 앉아서 다리 펴기. 이런 것들을 하루 10분씩만 하셔도 큰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통풍이 있으신 분은 건새우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퓨린 함량이 높아서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셋째, 어떤 식품이든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게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에요. 넷째,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예방과 관리 차원의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이미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신 분은 전문의 치료와 병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30대부터 몸속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해
70대가 되면 원래의 절반 수준까지도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적어도 3개월 이상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고 단백질 섭취를 하면 실제 근육량이 증가하고 근력이 향상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점심에 검은 콩밥, 저녁에 건새우 반찬. 이것만 실천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께, 형제자매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잡아야 근육이 붙는다. 당뇨와 근감소 증에 숨겨진 연결고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